오늘은 그 비문학 읽는 법을 좀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뭐 1, 2등급 나오면 사실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 근데 이제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좀 많이 이걸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를 방법을 잘 모르면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되게 집중이 안 돼. 졸리고 하기도 싫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1, 2등급 들으지 말라 그런 건 아니지만 3등급 이하는 필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문학은 간단히 말하면 대화하면서 읽는 거예요. 비문학 읽을 때 이거를 책이지만 대화한다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서 그 한 줄 읽을 때마다 내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 띵킹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야, 이런 게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제시문에. 그럼 제시문에서 이런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들 확인하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어를 좀 찾아야 돼.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시험 볼 때 어쩔 수 없지만 연습할 때는 내가 읽는데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빨리빨리 찾아. 근데 찾을 때 쓸 때 너무 길게 쓰지 마. 그러면 나중에 그거 그것도 일이야. 귀찮아져. 그러니까 짧게 핵심만 갖다 적으란 말이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막 해수 담수기 나올 때 해수가 나왔단 말이야. 해수가 뭐냐? 소금물이야. 그럼 그냥 소금이라고 적어. 그냥 간단하게 해. 길게 하지 말고. 짠물 이런 뜻이고 담수는 안 짠물, 소금 없는 물 그렇게 써놓고 한번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 단어가 알면은 졸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다가 중간중간에 사례를 좀 들어, 얘들아. 사례를 들면 이 이해가 잘 되고 재밌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대화한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이 맞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연습 한번 해볼게.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언제 거냐면 24학년도 6월 거야. 모의고사 고3 거. 조금 더 크게 확대해도 좋긴 좋은데 보이긴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들을 찍을 테니까 보는 사람들이 알아서 봐. 보는 사람들이 알아서. 알겠죠?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잖아, 핸드폰은. 그지? 확대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다시 말할게. 3등급 이하 학생들은 되게 중요하다. 이제 24년 6월 고3 거니까 고1한테는 좀 난이도가 높은 거야. 알겠죠? 그다음 어려운 것도 한번 연습해 볼 테니까 릴렉스하게 편하게 책 읽는다 생각해. 읽을 때는 조금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아. 왜냐면 나중에 볼 때 편하거든? 심리학에서 동일론은 잘 보이냐? 동일론은? 더 진한 빨간색 해볼까? 중간 정도 해볼게. 심리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뭔지 알지? 생각.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대. 그 뭐야? 뇌의 물질적 상태랑 의식이 같다고 봐. 그게 누구야? 동일론이야. 두 개가 같다고 본다고 해서 동일하다고 부르서 동일론이지 뭐. 그죠? 요때 여기까지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생각해보라. 띵킹을 하고 띵킹을. 그러니까 심리철학에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건 뇌의 물질적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띵킹 예를 들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그럼 뇌의 물질적 상태가 죽은 거 있지. 그게 뭐야? 뇌사. 사고 나가지고 뇌사 당하잖아. 그럼 의식이 없는 거라고. 이해돼?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낸다고 해요. 오케이. 문제 알겠어.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다른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1번, 다른 거야 2번이 2번.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래. 기능이래. 의식은 기능이래. 서로 다른 물질에서 물질이 서로 다른데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대. 조금 어려워. 더 읽어볼게. 이때 기능이 뭐냐?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어.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값을 내놓는 함수의 역할로 정의되며, 이런 말 어려워하지 마. 함수라는 게 뭐냐면 그냥 어떤 집어넣으면 출력값이 나올 때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야.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적으로 일치한다는 건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한다. 여기까지 읽고 그냥 이해 안 돼서 넘기잖아.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된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보이냐? 이거 뭐야? 캐릭터지? 얘 이름 뭔지 아는 사람? 탄지로야, 탄지로. 그지?
규멸의 칼날의 탄지로라고. 야, 그럼 얘가 의식이 있는지 물어볼게. 내가 임명을 해볼게. 야, 너 탄지로냐? 맞았어. 내가 뭐라고 임명을 했어? 너 탄지로냐라고 입력했지? 그래서 얘가 뭐라고 출력했어? 맞았어. 이렇게 대답했잖아. 근데 물어볼게. 야, 너 나루토냐? 아니야. 너 슈퍼맨이냐?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탄지로라고 물었을 때는 얘가 맞다고 대답했는데 나루토냐 슈퍼맨이냐 하니까 아니래 지가. 이해됐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 그럼 얘가 의식이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솔직히 근데 얘는 머리에 뇌세포가 없잖아요. 봐봐. 기능주에 따르면 의식은 기능인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본다고. 자, 뒤에 더 나와. 뒤에 나와.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렸어, 내가. 찔렀더니 얘가, 아야! 대답해. 쓰다듬었더니, 고마워. 이렇게 다시 찔렀더니, 아야! 고마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찔림이라고 하는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출력을 하잖아. 아야! 이렇게 하면, 이건 기능을 가져.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의식은 기능이라며? 그러면 기능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AI 로봇이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딱 찔렀더니 아야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의식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기능주에 따르면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 칩이든지 뇌세포든지 상관없는 거야. 여기까지 끝내지 말고 좀 생각을 해봐. 이런 어떤 문제 생기냐면 봐봐. 야, 여러분, 동물을 때리면 동물한테 강아지가 있어 집에 강아지 때리면 어떻게 돼? 아야 깽깽하잖아. 동물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동물이 살아있기 때문이잖아.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 인형은 때려서 생각하지. 왜 그래? 이 의식이 없잖아. 근데 어떤 AI로 잘 만드는 어떤 그런 로봇가 있어. 그 내가 너 탄지로냐? 네. 그 다음에 찌를 테니 아야 이렇게 해버리면 기능주 때는 의식이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때려 안 돼. 얘 내가 부시지. 그러면 경찰 수사받고 감옥 갈 수도 있어. 왜? 얘도 이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여기. 뭔지 알겠어? 별론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어야 대화하면서 읽기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나는 좀 개인적으로 별론 것 같아. 아니, 그럼 저기 컴퓨터가 상정이 되잖아. 그럼 여기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게 나오는 거야. 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거야. 아까 기능주의겠지? 일정한 입력에 대해서 일정한 출력이 있으면 그건 기능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다고 믿는 거야. 의식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 나랑 똑같네. 반박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고 실험을 했대. 사고 실험이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thought experiment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현실적인 실험이 아니고 그 아인슈타인이 했던 거야. 그 머릿속으로 이제 실험하는 거지. 그걸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단어들은 좀 이렇게 밑줄을 쳐놔. 나중에 정리해놔. thought experiment. 즉 머릿속으로 실험하는 거야. 자, 어떻게 되냐면 읽어볼게요. 그래서 중국어 방이라는 게 있대. 그 안에 들어가면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중국어만 있긴 한데 중국어 몰라.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어로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출력을 내놓는 거야. 이랬어요? 자, 선생님이 제이워크를 일본어로 했다? 그래서 나 중국어 몰라. 중국어 모르는데 중국 영화를 많이 봤어. 홍콩 영화를. 그래서 중국어 아는 게 몇 가지가 있어. 대표적인 게 여러분 따라해봐. 와처풍샤. 와처풍샤. 총을 벌어라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따그 형님이야. 그 다음에 쇼밍아 그러면 살려주세요 뭐 이런 말이야. 다시 한번 해볼게. 와처풍샤 뭐라고? 총을 벌어라. 따그 형님. 그 다음에 쇼밍아 살려주세요 이렇게야. 이해됐어? 그래서 야, 어떤 사람이 중국어로 말한 거야. 내가 거기 방에 들어갔는데 나 중국어 모르잖아. 근데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위협과 대비될 만한 말을 했어. 근데 내가 쇼밍아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난 또 와처풍샤 또 말하면 따그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난 이 세 마디밖에 못하는데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 역할이 같지만 난 중국어를 아는 거 아니라고. 그렇잖아.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중국어를 모르는데 마치 보면 중국어를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도 뭐냐면 의식이 없고 고통도 못 느끼는데 내가 자극을 주니까 아야 했다가 그래가지고 얘가 의식 있다고 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즉 기능주의를 비판하는 거지. 즉 어떤 기능, 함수적인 입력과 출력 사이에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 가진 것만으로 의식을 있다고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것처럼 기능이 같으면 의식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야. 즉 기능을 똑같이 하지만 중국어 기능 하지만 내가 중국어를 아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중국어 방해의 핵심은 뭐냐면 기능주를 비판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독해를 하는 거라고.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 겁나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이거를 연습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아직 3, 4, 5, 6, 7, 8, 9등급이야. 그러면 시간 내에 푸는 건 불가능해 얘들아. 그래가지고 제일 나쁘게 공부하는 건 뭐냐면 억지로 시간을 맞춰놓고 타이머로 푸는 거야.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고 천천히 이해하면서 처음 많이 걸려. 아주 초짜는 1시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 40분 걸려. 그렇게 하다 보면 3달, 6달 이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향상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무너지지 않는 비문학 실력을 갖는 거지 억지로 시간 다 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정리할게. 자, 내가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못해. 시험 보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야. 시간을 구애받지 마.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지? 밑줄 쳐. 단어 찾아봐. 그래가지고 핵심이 간단한 것만 쓰면서 계속 대화를 해 나가는 거야. 단어 찾는 게 주가 아니라 대화라는 거라고. 단어도 몇 개 찾다 보면 지겨워지니까 너무 많이 찾지 마. 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도록 해.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걸 하다 보면 점점 실력이 쌓여. 그래서 고1은 1학년 거 다 끝내고 2학년 거 하고 2학년 거 다 끝내고 3학년 그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뭔지 알겠죠? 이런 방식들로 비문학을 공부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공부 다 끝난 다음에는 단어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해야 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아까 했죠. 해수, 소금물, 짠물, 담수, 안짠물 이렇게. 이랬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 벌써 함수적인 역할 이런 거 나오죠. 좀 어렵죠. 별거 아니지. 입력값이 있으면 출력값이 나와. 찌르면 아야 하고 나와. 이런 걸 함수적 역할을 하는구나. 별거 아니지 보면은. 그러니까 말만 어렵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공부를 끝날 때 반드시 단어를 간단히 정리하고 자기가 혼자 이렇게 남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다면은 뭐라 그럴까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비문학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에는 시간을 구애받지 마.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